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내일 시험이죠. 오늘 지금 현재 토요일이고 이번 시험은 일요일 시험이네요. 참 일요일 시험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좀 시험 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열심히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저도 오늘 사무실 나와서 여러가지 일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오늘 또 동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회입니다. 87회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직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건데 경영진에게 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한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죠. 공정하게.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 포인트이고 얘도 맞는 말이고 아직 익숙하지 않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 정답은 3번. 문제가 대놓고 답을 이야기해주는 문제예요. 읽어봐도 이런 말은 좀 말이 안 맞죠.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구분 표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자, 2번 갈게요. 1번은 괜찮았고 문제가. 자,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 우리가 외울 때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하죠. 원손이제. 옛날에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했죠. 그때는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니까 원손이제. 자, 원 기억이죠. 원, 손, 제.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이죠. 후입선출법은 후입,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평가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물량 흐름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은 일치하는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이렇게 합니다.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3번의 답은 1번. 선의선출법을 적용할 때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놈은 당연히 최근에 구입한 상품에,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쌓여져 있는 게 맞죠. 오래된 놈이 먼저 나갔으니까. 3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선의선출법에 적용하면 매출원가가 평균법에 비해서 적게 계산된다. 요거는 이제 뭐 써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오고 3,0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선의선출법, 평균법, 후의선출법을 했을 때 선의선출법은 매가가 다 동일하게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매가가, 선의선출법은 1,000원이 원가가 되는 거고 평균법은 2,000원이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이제 9,000원이고 8,000원이라고 봤을 때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되는 것은 평균법에 비해서 선의선출법이 매출원가가 적게 계산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정답은 3번 맞는 말이고, 1번이 일단 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2번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맞죠?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와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재고 자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개발비에 대하여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지식은 연구비라는 것과 개발비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준점이 있겠죠.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점에 미달하지 못할 때, 즉 그때는 연구비로 하고 있다가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개발비라는 놈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 개발비의 몇 퍼센트 정도는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조건,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다 외우지 못하고 느낌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얘 두 개는 비용이고 얘는 자산으로 명하고 자산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구 활동비. 연구죠, 연구. 가는 일단 답이 돼야 돼요. 가는 답이 돼야 되니까 가가 없는 항목은 일단 빼고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개발비가 되고 나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얘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세모.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 장치의 치드 원가. 치드 원가 자체가 개발비에 들어가지 않겠죠. 기계 장치를 감가상각하는 거 오른쪽에 나오네요. 기계 장치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개발비에 들어가죠. 라는 일단 안 들어가요. 자, 라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라는 들어가야 돼요. 라 들어가야 되고 라 들어가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습니다. 포함 안 되니까 얘는 포함하죠. 라 들어가면 안 되지. 라가 들어가면 안 되지. 1번도 틀렸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의 탐색 평가 비용. 얘는 여러 가지에 관련된 탐색, 평가 이런 것들은 연구비 비용으로 떨어야죠. 그걸 어떻게 자산 안에 넣겠습니까? 이런 비용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건데 마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죠. 마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산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다도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은 개발비로 넣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연구비 포함하지 않고요. 연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자산으로 모양되어 있는 거 포함하지 않고 여러가지 대체안에 대한 여러가지 탐색 평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마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별로 안 좋다.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이 문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느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본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요. 자본은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오고 실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즉 5점을 갖추고 있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그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자본은 기업 소유주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본의 정의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자본의 정의가 얘도 맞는 말. 자, 3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는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죠. 미실현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본 항목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죠? 다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자본의 문제가 두 문제 나왔네요. 맞죠?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도 딱 클릭하면 나와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그냥 알고 계셔도 되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도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아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죠. 기포에 들어가고 정답은 2번.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이런 건 들어보지도 않았죠. 이거는 이렇게 보통 제가 볼 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별표 삼각형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도 자본 조정에 들어가죠.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요. 손실이든 이익이든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것들. 기존에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익은 시옷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실은 이제 발생주의나 실현주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외울 때 수익은 실현주의, 시옷과 시옷이고 비용은 발생주의 뭐 이런 식으로 비업과 비업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됩니다. 맞는 말.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매출을 한 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비용을 잡아줘야 된다. 매출 원가를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3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틀렸죠.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죠?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도 아주 쉽게 나왔네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8번 문제.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T자 계정을 그려야 되니까 메모장 하나 표시하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상품에 대해서 T자 계정을 그리고 깔끔하게 상품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기초, 여기는 단기 매입, 여기는 기말 이렇게 쓸게요. 일부러 모양을 조금 바꿨어요. 여기가 뭐다? 매출 원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넣으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총 매입액 여기. 자, 총 매입액에는 매입 삼총사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매입시 운반비도 매입가에 대줍니다. 여기에 5만원. 자, 5만원. 기초상품 여기죠. 3만원. 이렇게. 기말상품 만원. 총 매입액이라고 했는데 얘 자체가 그냥 순 매입액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계산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차변에는 150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기 안 두드려 되는데, 맞죠? 여기는 158만원. 여기가 158만원이면 여기도 158만원이 되겠죠? 그럼 10만원 빼면 얘는 148만원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뭐 계산기가 만원이네. 만원. 10만원이 아니라 슉 그러면 158만원이라 157만원이 되네요. 정답은 4번. 이 문제도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 1급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땡큐죠. 땡큐. 합격률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